빅뱅에서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이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원소는 이제 별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별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이건데. 자, 일단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별의 탄생하고 같이 봐야 돼. 그치? 자, 일단 우주에서 이제 이러한 수소나 헬륨,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먼지 같은 것들. 자, 얘네들이 모여 있는 것이 뭐야? 성운. 별들이 모여 있는 게 성단. 알겠지? 그래서 이 성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운은 이러한 수소라든가 헬륨 같은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자, 그 중에서도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을 거야. 왜냐면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항상 이게 기본 개념이잖아. 인력이 커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인력이 커지니까 서로 잡아당기겠지. 근데 그 와중에는 또 밀도가 커. 그건 잡아당길 수 있는 입자들이 많아질 거야, 원소들이. 그래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성운의 부분에서 자, 잡아당기는 인력, 우리는 그 인력을 그냥 묶어서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뭉치면서 특정 부분이 수축이 돼. 맞지? 그래서 요 수축을 뭐라 하냐면은 중력 수축이라고 그래. 맞지? 그래서 입자들이 자, 수축이 되면 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그래서 이거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자, 수축이 되면서 중력 또한 어떻게 돼? 계속해서 커지겠지. 그 때문에 요 밀집된 부분들이 뭉치는데 계속 주변에 있는 수소나 헬륨들을 잡아당기면서 이 뭉친 덩어리가 점점점 커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덩어리는 커지고, 자, 그 다음에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가 커지고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중력이 계속 커지고 그 중력에 의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 그러다가 온도가 자, 약 1000만 켈빈. 자, 요 1000만 켈빈 온도 자, 외워놔야 돼. 왜? 이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바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요 1000만 켈빈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의 온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중심부, 자, 중심부가 더욱더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돼? 압력도 커질 거고,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이제 중심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 즉, 어떻게 돼? 4개의 수소가 자, 1개 헬륨이 되는 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 이 방출된 에너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별의 자,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별의 빛이 되는 거야. 맞지? 자, 이것이 바로 별의 에너지가 되고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방출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을 방출했을 때 얘를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항성, 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별이 탄생되는 과정은 자, 바로 요 과정이야. 그러니까 성운에서 자,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중력이 커지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게 입자 퍼져 있는 것들이 수축이 되면서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축이 되는 과정에서 자,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고, 자, 덩어리 뭉쳐져서 전체 질량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체 중력이 더 커지니까 주변의 수소나 헬륨을 계속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계속 덩어리가 커지면서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중심의 온도가 얼마?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이 온도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우리가 온도만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압력도 관련이 돼 있다. 압력. 그래서 요 굉장히 높은 압력과
자, 그 압력에서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되는 순간, 자, 중심에서 무슨 반응? 수소의 핵융합 반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별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우리는 주계열성, 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핵융합 반응 이전에도 온도는 올라가잖아. 그럼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에서도 빛이 나와. 하지만 요거는 핵융합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얘를 별이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야. 주계열성이라고 하지 않는 말이야. 그래서 요 형태를 이제 우리가 자, 별이라고 하는 주계열성은 결국은 그 빛이 무엇에 의해서 나오는 빛이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야 된다. 바로 이제 이것이 별이 탄생되는 과정이야. 자, 이해됐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딱 주어지지. 자, 성운 중에서 수소 헬륨의 밀도가 밀집된 곳, 그리고 온도가 낮은 부분은 중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다? 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자,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핵융합에 의한 빛이 아니야.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뭐냐면은 원시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별은 별이지만 원시별, 아직 별, 그러니까 주계열성 이전 단계. 그래서 원시별은 주계열성 이전 단계.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 주계열성이 딱 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돼서 별이 스스로 빛을 내잖아. 그럼 그 주계열성 이전에는 빛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지. 온도가 있으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3000 켈빈 온도에서 방출된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잖아. 그치? 자, 우리가 빛이라는 거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빛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그 많은 빛 중에 전자기파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관측을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바로 어떤 빛을 관측하는 망원경이야.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관측하는 거야. 적외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말고 보지 않은 빛을 검출하는 거지. 검출하는 망원경이야. 그래서 우주를 더 자세하게, 더 세세하게, 더 멀리 관측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계열성 이전에도 빛은 나온다. 단 이 빛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한 빛이기 때문에 자, 얘를 주계열성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별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대신 명칭은 뭐야? 원시별. 원시별이라고 한다. 맞지? 뒤에 이제 우리 태양계 만들어질 때 원시태양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다가 중심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는 순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이 나오지. 그래서 이때 빛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이 나왔을 때 얘를 우리는 주계열성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항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태양은 주계열성. 그러면은 태양의 중심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요렇게 얘기하지. 자, 그러면 이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조건 있지. 별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태양이 대표적인 주계열성이야. 별이야. 그치? 태양의 크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 그래서 그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여기 별이 있잖아. 별이 있잖아. 그치? 그럼 별의 중심에서 자, 뭐냐면은 여기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자, 기체들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얘기할 거야. 빠져나가는 기체 압력. 근데 중심에서 어떻게 돼? 자, 이러한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요 물질들을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한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주결성이 됐을 때는 요 중력에 의한 압력하고 기체 압력이 같아. 그러니까 압력이 같으니까 별의 모양,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계속 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은. 그래서 요게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주결성의 조건이 뭐냐? 바로 두 가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주결성의 조건이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원시별부터 해서 주결성까지 별까지 가는 동안 크기가 어떻게 돼? 점점 변한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자, 그럼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가 이제 충돌해 수소 원자 핵이 핵융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뭐야? 질량 결손이 나온다. 그래서 질량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요 관계가 성립이 돼. 그래서 줄어드는 이 질량 결손만큼 결손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태양의 에너지원이야. 요거 통합각 2에 또 나와. 2학기 기말 시험 보면 이거 또 나와. 핵융합 반응.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그거 잘 봐두고. 자, 이제 주결성이라는 게 나오잖아. 자, 주결성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빛을 방출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먼저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내부 기체 압력과 중력에 의한 압력이 어떻게 돼? 같아서 크기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별의 일생 대부분은 주계열성이다. 그래서 별의 일생의 약 90%가 주계열성 단계로 존재한다. 그래서 나가고자 하는 기체 압력과 자,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한 압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태양의 크기, 주계열성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제 주계열성이 뭔지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별이, 그래, 처음에 성운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시별이 되고 주계열성이 된 다음에,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 별의 일생이 끝나는 거잖아. 이거 우리는 별의 진화라고 그래. 별의 진화. 그래서 이 별의 진화가 일어날 때, 자, 그 태양 내부, 별 내부에서 원소가 만들어져. 원소가 만들어져.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 헬륨이면 별의 진화 과정,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에 대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이 주계열성 별이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클 거냐, 태양보다 질량이 작을 거냐. 자, 이건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크게 이 두 가지 나와. 자, 그래서 태양과 자, 우리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냐. 자, 성운. 자, 원시별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중력 수축이야. 알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빛이 나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계열성. 자, 요 과정이 이제 90%라고 그랬잖아. 그치? 90%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약 1000만 켈빈 온도. 지금 태양 같은 경우는 1500만 켈빈 온도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요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별이 있으면 별의 중심부에 여기가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여기가 그럼 나머지 대기는 뭐냐면은 여기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요 과정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이제 중심의 껍질부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태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사용이 된다? 아니다. 중심에 있는 수소만 사용이 된다.
알지? 그래서 일단은 중심에 있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먼저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요 수소가 점점 감소하겠지. 그래서 수소가 감소하다가 이제 없어져.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 끝날 거 아니야. 그치? 핵융합 반응이 끝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계열성이야. 여기까지가 주계열성이야. 맞지? 그래서 자, 중심의 수소가 모두 다 헬륨으로 바뀌어. 모두 바뀌어. 그럼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온도가 내려가니까 입자들의 운동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부가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럼 수축하면서 어떻게 돼? 수축에 의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오지.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자, 요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자,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약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이 온도가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얼마? 1000만 켈빈.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 최소. 자,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 어떻게 돼? 요 수소가 가열이 돼요. 자, 얘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요. 알지? 그래서 가열된 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자, 온도가 올라가겠네. 자, 어떻게 돼? 기체 압력이 커지겠네.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돼? 팽창한다. 자, 팽창하면은 바깥쪽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래서 적색으로 보이고요. 팽창하기 때문에 별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적색 거성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적색 거성이 돼. 적색 거성. 자, 이거 되게 복잡해.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자, 주계열성에서 중심의 핵융합 반응이 중지가 되면, 중단이 되면, 자, 태양 별의 내부가 수축이 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자, 바로 요거하고 요거. 그렇지? 그래서 얘가 바깥쪽, 껍질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심에는 온도가 이제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과정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가열된 수소 핵융합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기체 압력이 커지니까 팽창하게 되고, 그럼 바깥쪽은 팽창될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니까 색깔이 적색 거성으로 적색, 그 팽창하니까 거성. 적색 거성이 되고, 그럼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어떻게 돼? 질소, 탄소, 질소, 산소. 자, 얘네 등이 생성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가 중심에서 생성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요게 헬륨이 다 이제 끝나. 자,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이제 얘가 끝나. 그럼 다시 온도가 식겠지. 또 수축이 되겠지.
자, 그럼 중력 수축에 의해서 또 에너지가 발생하겠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봐봐. 수소 핵융합 반응이 1000만 켈빈이야.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1억 켈빈 온도야. 그러면 여기까지의 온도는 도달하겠지만 얘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핵융합 반응의 온도는 어떻게 돼? 그런데 질량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났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중심은 수축이 된다. 자, 바깥쪽은 계속해서 중심이 수축되고 바깥쪽은 계속 팽창해. 자, 팽창하면서 자, 중심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중심과 바깥층이 분리가 돼. 다시 말해서 바깥층의 요 대기는 자, 요 대기는 성운이 되고 자, 중심은 계속 수축을 하면서 자, 수축 이 과정이 되다가 이제 뭐냐면은 백색을 띠는 아주 작은 외성. 그래서 백색 외성이 된다. 끝. 알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는데 보통 여기가 탄소에서 끝났고요. 탄소에서 끝나. 그래서 대부분은 요 탄소 핵에서 거의 끝나. 자, 바로 이제 이것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지 않나? 자, 별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작아.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계열성 단계까지 못 가.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력 수축 에너지가 충분히 커지 않아. 그래서 요 주계열성까지는 가지 않아. 가지 않고 자, 원시별 단계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자, 적색 거성이 돼 버려요. 적색 거성. 그러니까 중심의 온도가 낮아지고 이제 적색 거성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은 어떻게 돼? 부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얘는 거의 얘네들의 나이가 무한대야. 무한대야. 그러니까 결국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결국 다 이제 사라지고 식어질 거 아니야? 계속 우주 팽창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하나가 있다. 적색 거성. 적색 거성. 저거는 다루진 않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좀 알아도. 그래서 바로 요렇게 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근데 있잖아, 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 단계는 길어질까 짧아질까? 별의 질량이 클수록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주계열성의 기간은 더 짧아진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지. 잔잔바리로 태울 거냐, 왕창 태울 거냐. 연료가 굉장히 많잖아. 이 연료가 많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탄단 말이야. 더 많이 우리가 탄다라고 얘기해. 수소가 핵융합 때문에 탄다는 표현을 쓰는데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주계열성 기간은 더 짧아져. 맞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핵융합 반응이 돼버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질량이 태양의 약 10배 이상인 별. 자, 그러면은 얘는 아까처럼 똑같아요. 성운에서 원시별 되고요. 주계열성이 되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질량이 크니까 어떻게 더 많이 타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 질량, 태양 같은 질량에서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까지 가는데 얘는 있잖아. 계속 온도가 더 계속 올라가니까 탄소, 산소, 규소의 핵융합 반응 등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핵융합 반응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가 뭐지? 우리 결합 에너지 있잖아. 결합 에너지. 그래프. 내가 이렇게 그려줬잖아. 여기가 뭐라고 그랬지? 철이란 말이야, 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부에 뭐까지 만들어지냐? 철까지 만들어져. 알지? 그러면 철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중심부는 수축이 되고 바깥쪽은 계속 팽창하면서 자, 얘는 질량이 크니까 그냥 거성보다 훨씬 더 큰 초고성이 돼버려. 알지? 그래서 철이 되는 순간 중심은 이제 철은 굉장히 안정하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지. 자, 그럼 중심은 계속 수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축이 되면서 압력이 커지고 중력 수축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 근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중력의 힘을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돼. 이걸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적색 거성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자, 적색 거성 같은 경우는, 자, 수축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중력 수축하면서 이제 압축이 되니까 분명히 에너지가 커질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 생겨. 백색도 높은 에너지에서 나오는 빛이니까. 근데 얘는 왜 폭발하지 않아요? 그 충격 수축에서 생성된 요 기체 압력보다는 중심부의 중력에 의한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알지? 중력에 의한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백색 외성으로 존재할 뿐이야. 그런데 자, 초고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굉장히 질량이 크니까 중심부도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중심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났어. 철까지 다 만들었어. 그런데 이 초실성, 요 초고성 내부에서 이런 거지. 자, 중심부의 수축 에너지에 의한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력에 의한 압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축하는 에너지에서 나가고자 하는 기체 압력이 있을 거예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 중심부에 압축된 이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팍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폭발하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형성이 되고, 자, 이 높은 온도에서 이제 철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은 우라늄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우라늄. 그럼 얘는 자, 철 이후부터의 무거운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기억하고, 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자, 이 별의 중심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원자 핵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있잖아요. 매우 높은 고온이기 때문에 이 고온에 의해서 원자 핵이 분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리가 돼요. 자,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D니까 얘네들끼리 뭉치지 않잖아. 자, 이 중성자들이 모여서 뭉친단 말이야. 알지? 모여서 뭉칩니다.
그래서 모여서 뭉쳐서 양성자나 전자들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초신성 폭발하면서 자, 이 모여서 뭉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성자 별이 만들어져요. 알겠지? 그래서 중성자 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블랙홀은 뭐냐면은 질량이 더 큰 경우야. 자, 질량이 더 큰 경우는 요 중심에 밀도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져 버리는 거지. 중력 수축하면서. 자, 상상도 못할 만큼 커져 버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중력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너무 커져서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 자, 하다못해 뭐까지 흡수한다? 빛까지 흡수한다. 이게 바로 뭐야? 블랙홀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 작은 거는 중성자 별에서 끝나지만 중성자 별이 만들어지는 그 별의 질량이 이 별보다 그 질량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블랙홀로 바로 가버려. 중성자 별이 아니라 블랙홀. 그래서 쪼개져. 얘는 질량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태양보다 10배 이상 커야지. 얘는 그것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경우. 자, 이게 블랙홀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는 밀도가 큰 중성자 별이 되고 질량이 훨씬 더 큰 경우는 중심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블랙홀로 바뀐다. 알겠지? 바로 요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자, 초신성 폭발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일까? 중심의 철이야. 철부터 시작해서 쭉 가벼운 원소로 갑니다. 알겠니? 중심의 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것이 중심으로 다 끌려가니까. 알겠지? 바로 이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알겠지? 그리고 바깥쪽은 여전히 수소. 그러니까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이런 식으로 해서 마그네슘, 황, 규소, 그리고 중심에는 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중심으로 갈수록 자, 무거운 원소로 분포가 된다. 그래서 중심의 철. 자, 이해됐습니까? 바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우주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수소하고 헬륨은 빅뱅에서, 자, 그 다음에 리튬부터 철까지는 별에서, 철 이후부터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헬륨화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가 있단 말이야. 자,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건 약 1000만 켈빈이에요. 자, 헬륨이 탄소, 산소가 되는 건 1억 켈빈 온도예요. 자, 탄소가 산소, 네온, 마그네슘 되는 건 8억 켈빈 온도가 돼야 돼. 산소가 핵융합해서 규소나 황이 되는 건 20억 켈빈 온도야. 자, 규소가 모여서 철이 되는 것은 30억 켈빈 온도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란 얘기지. 자, 여기서부터가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경우가 되고요. 그러면 왜 비슷한 것과 10배? 그럼 그 사이는요? 당연히 사이는 요 사이에 걸리겠지. 그치?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래서 별에서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고, 철보다 무거운 것은 초신성 폭발이야. 자, 그럼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우주 공간으로 다양한 원소들이 방출이 되면서 얘네들은 새로운 별, 그 별을 돌고 있는 행성, 생명체가 있다면 생명체의 재료가 된다. 라는 거야. 알겠지? 자,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이야. 왜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 아니라 초신성 성운이라고 얘기할까? 초신성
아니. 우리 자 태양계, 지구도 태양계니까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보면은 우라늄도 있고, 그치?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 그럼 이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초신성 폭발이란 말이야.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운에서 이제 자, 우리 은하 내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변에서 거대한 성운이 만들어졌겠지. 그치? 자, 성운이 만들어졌겠지. 자, 그 만들어진 성운에서 온도가 낮고, 왜냐면 모두 다 균일하진 않으니까,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똑같아. 자, 거기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자, 중력 수축을 당기잖아. 당기면은 이게 회전한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자, 봐봐. 이쪽 잡아. 당겨봐. 회전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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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게, 우리가 돌림 힘 또는 토크라고 부르는 거야. 또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력에서 당기게 되면은 입자 간에 이런 뭉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 그래서, 자,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 회전하면서, 자, 무슨 방향 회전하냐? 이렇게 반시계 방향 회전합니다. 알죠? 그러면서 계속 수축이 일어나고, 수축이 계속 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요. 자, 원시 태양은 원시별이야. 자, 원시별은, 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있다, 없다? 원시별은 없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자, 계속 질량은 커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중력이 계속 커지니까, 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회전하는 속도도 어떻게 돼? 그치, 더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더 빨라지면서, 자,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은하 모양처럼 납작한 원반 모양의 접시가 만들어져. 원반이 형성돼요. 그래서 원반 모양의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되고 요 중심에 자, 원시 태양이 있겠지. 그치? 원시 태양이 있고, 자, 계속 얘는 주변을 잡아당기면서 중력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하여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자,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시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요렇게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자, 회전 방향 계속 반시계 방향이다. 그러면은 요게 있는 가스나 입자들, 그리고 가스, 자, 이게 이제 초신성 폭발이니까 무거운 입자들이 뭉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뭉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뭉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자, 뭉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뭉친 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미행성체라고 그래. 미행성체. 그러면 이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자, 미행성체끼리 얘네끼리 서로 어떻게 돼? 충돌하면서 합쳐지죠. 그래서 이 미행성체는 점점 계속 커질 거란 말이야. 자, 커지는데, 자, 일단 잘 봐. 여기가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있잖아. 그치? 그럼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벼운 게 끌려가요? 무거운 게 끌려가요? 그치? 만유인력, 중력은 무거울수록 끌려가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무거운 원소로 구성이 된, 이루어진 미행성체들이 모여있고, 자,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니?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미행성체들이 바깥쪽으로 분포가 되고, 자, 그래서 이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요. 자,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자, 원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시 행성을 두 개로 나눠줬잖아. 그치? 그래서 이 원시 행성이 계속 미행성체 충돌하면서 모양을 구를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구를 이루면서 행성이 되는데, 자,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야? 지구형 행성이 돼. 자, 가벼운 원소. 그 가벼운 원소는 결국 수소하고 헬륨이잖아. 그치?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진 미행성체들이 모여서 원시행성을 이루고 이 원시행성이 행성으로 가게 됐을 때 얘네들이 바로 목성형 행성이 된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봐봐. 가벼운 원소하고 무거운 원소가 있어. 누가 많어? 가벼운 원소하고 무거운 원소가 있어. 누가 많아? 가벼운 원소가 많잖아. 그래서 목성형 행성체는 크다는 거지. 자,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원소는 소량이니까 얘는 작다라는 거야. 그치? 그 중에서 이제 무거운 원소에서 규소하고 산소가 모여서 뭐야? 암석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암석형 행성. 얘네들은 수소, 헬륨, 기체잖아. 기체형, 가스형 행성이 되는 거지. 자,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행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현재 태양계가 됐다. 그래서 행성이 되는데, 자,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전부 다 큰 덩어리가 되는 건 아니야. 자, 큰 덩어리가 안 된 작은 덩어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주로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많이 몰려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소행성.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그러니까 원시 행성이 안 된 미행성체들이 소행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거다. 자, 이해됐니? 자, 그래서 원시 태양계 원반의 회전 속도. 자, 일단 태양계 성운의 크기는 매우 컸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자, 굉장히 크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중력이 크게 약하니까 성운의 회전, 오타 났다, 씨. 회전 속도는 매우 느렸다. 알지? 자,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성운의 반지, 어차피 끌려가니까 이 성운의 반지름이 줄어들 거 아니야. 자, 줄어들면서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빨라지면서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된다.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된다. 알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개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자, 그 고리 이제 회전하면서 이렇게 고리 형태로 이제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모이면서 이제 수많은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 고리 형태는 나중에 뭐야, 이게 행성이 되면 얘가 공전 궤도가 되는 거야. 공전 궤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전 궤도가 만들어지게 됐지. 그러니까 생성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행성을 보면 지구형과 목성형이 있어. 그치? 자, 일단,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자, 원시 태양이 있고 원시 원반이 있어. 그러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일로 끌려가고, 가벼운 원소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 빠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얘가 굉장히 고온이잖아. 고온이기 때문에, 자, 가벼운 원소들, 수소나 헬륨은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바깥쪽으로 배열이 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자, 요렇게 규소와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결국 뭐냐면, 암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암석 성분의 행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자, 얘 양이 많죠. 그러니까 좀 더 두껍겠지. 그래서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기체 성분의 행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자, 태양에 가까운 쪽은 지구형 행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목성형 행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자, 여기 찌그레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은, 자,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뭐가 된다? 소행성이 된다. 그럼 여기가 바로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소행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의 행성은 굉장히 기체들이 많잖아. 덩어리 지더라도 그 기체들이 어떻게 돼? 자, 그리고 얘네들의 일부가 또 끌려갈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큰 형태니까 자전하면서, 자, 그 자전하는 고리 형태에 이러한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뭐야? 자, 목성의 행성은 주로 고리 형태를 많이 이룬다. 그래서 고리형 행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알았지, 이제? 왜 지구형하고 목성형이 구분이 되는지.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지구형하고 목성형을 보면은 일단 수금지화가 지구형이야. 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상대적 온도가 높은 곳. 왜냐면 얘네들은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단 말이야. 아,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이서도 얘네들 기체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질량이 크니까 중력을 많이 받지. 그래서 태양 쪽으로 몰려버리고요. 그래서 철이나 규소, 산소와 같은 무거운 물질이 모여서 암석 성분을 이룬다. 자, SiO2, 자, 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요. 자,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평균 밀도가 크다. 그치? 그 다음에 위성의 수가 적거나 없습니다. 당연해 이건. 왜냐하면 지구의 행성을 이루는 물질들 자체가 양이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이제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 수가 적거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가 수성이 있어. 그러니까 수성은 태양이 안 끌려가요.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자, 이 수성 말고 작은 크기의 원시 행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원시 행성은 수성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태양의 중력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성, 금성 이런 데는 위성이 없는 거예요. 위성이 될 만한 것들은 이미 태양으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꼭 기억해. 자, 그러면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 지구가 있어. 근데 자, 지구하고 거의 크기 비슷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면 태야라고 그래. 태야. 얘랑 충돌해버려요. 충돌하면서 원시 지구가 분해가 돼버려요. 조각조각 다 쪼개져. 분해가 된 것들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뭉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조각들이 요렇게 모여서 달이 되는 거야. 알지? 자, 그러면 달은 지구에서 온 거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구하고 달의 암석의 성분이 똑같아. 저기서 분해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태야라는 자, 조금 더 큰 원시 행성, 물론 지구보다는 원시 지구보다는 작겠지만 얘랑 충돌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약 한 7분 정도 걸렸다라는 결과가 있어. 7분밖에 안 걸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건 가설인데 거의, 왜냐면 우리가 그 당시를 어떻게 볼 수 있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 가설이야. 근데 거의 인정되는, 거의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수성이나 금성, 위성이 없고, 자, 지구나 화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알지? 그 상대적으로 크기 작고 부피 작아요. 하지만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밀도는 평균 밀도가 커. 알지? 자, 그다음 목성의 행성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헬륨, 메테인 같은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상대적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이 된다. 왜? 가까울 때는 기체로 날아가 버리고, 자, 멀어지면 온도가 낮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서로 중력에 의해서 뭉쳐버린다는 거지. 자, 평균 밀도는 작아. 평균 밀도는 작고, 자, 고리를 가지고 있고, 자, 위성의 수도 많고, 왜냐면 얘네들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니까 위성의 수도 많고, 그 부피도 크고요. 질량도 큽니다. 그래서 자,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 자, 이제 자,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보자. 자, 원시 지구에서
만들어져. 원시 지구가. 그럼 이 원시 지구는 계속 끝없이 많은 미행성 체들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면 합쳐지지.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증가해. 그러다 한 번 박살나가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알지? 좀 더 완전 큰 놈을 충돌해서 달과 달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다시 또 지구가 만들어져. 그럼 이 당시에는 이 계속해서 충돌.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으니까 모든 암석이 다 녹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요. 그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니까 어떻게 돼? 액체 상태잖아.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되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철과 니켈.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가서 핵을 구성하는 거야. 핵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핵을 구성하면서 이제 요 미행성체들과의 충돌이 줄어들지. 그래서 충돌이 줄어들면서 이제 어떻게 식는단 말이야. 식으면서 지각하고 자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 거는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원소들이 자 가라앉아서 핵을 구성하고 나머지 암석 성분들은 멘틀을 이루고 있고, 알지? 그리고 나서 식으면서 지각권이 만들어지고, 지각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수증기가 물의 형태로 해서 바다 형태로 만들어지고, 알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되다가, 자, 38억 년 전,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고, 자, 한 35억 년 전, 자, 남세균. 이게 뭘까? 광합성. 광합성하는 조류. 이제 남조류 그래. 광합성 세균이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성캄브리아기. 여기가 이제 성캄브리아기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면서 현생 지구까지 오게 되는 거야. 자, 알겠지? 자, 이거는 우리 뒤에 다 배울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와, 대단하다, 그치? 순서 보면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고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이제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자, 무거운 원소 철, 니켈이 자,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으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 자, 식으면서 이 멘틀 윗부분은 지각으로 바뀌고, 자, 원시 바다가 생기고,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48억 년 전에 이제 지구 바다에서, 왜 자꾸 어떡하느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면서, 자,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이제, 생명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35억 년 전에 광합성하는 생명세포, 세균, 남세균이 이제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원시 대기는, 자, 지구 원시 대기는 일단 수증기가 제일 많았겠지. 뜨거우니까. 그치? 근데 지금 현재 지구 대기 같은 산소나 질소 같은 건 없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수증기가 많았고, 수증기는 이제 다시 식어서 이제 물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고, 뭐 메테인도 있고, 뭐 암모니아도 있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소도, 이제 얘는 이제 그 안정하기 때문에 질소도 많았고. 자, 그런데, 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갑자기 쭉쭉쭉쭉쭉, 왜냐면 이것도 비에 녹아서 이제 줄어들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든다. 여기서부터. 근데 이때 산소가 늘어나잖아. 바로 여기가 자, 광합성 세균에 의해서. 자, 광합성 세균에 의해서 자, 바로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요 산소에 의해서 이제 쭉 가면서 자, 어느 순간 이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오존층이.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고. 자, 기온의 분포가 달라지지. 성층권이 만들어지고. 중간권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왜냐면 이게 오존층 없을 때는 기온의 분포가 이거잖아. 대륙권, 열권. 근데 오존층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자, 올라가는 구간 떨어지고, 요렇게.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게 바로 오존층이야. 오존층의 유무에 따라서. 자, 오존층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구 대기의 성분도 이렇게 바뀐다. 자, 그랬을 때 이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왜 탄생이 됐을까에 대한 생명체 가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처음에 많이 얘기했던 가설이 자, 그 생명체 탄생의 가설이야. 자, 첫 번째가 화학적 진화야. 화학적 진화. 그러니까 암모니아라든가 메테인이라든가 자, CO2라든가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유기물이 생성이 되고 자, 이 유기물이 바다에 농축이 되면서 자, 생명체가 이제 세포성 물질로 나왔다라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진짜로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랑 이전에 융합과학이었어, 고1 때. 융합과학을 배웠어.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이제 7차 교육과정이 통합과학이고, 그 전에는 융합과학을 배웠거든, 융합과학. 그러니까는 이제 7차, 개정 7차다. 통합과학 개정 7차고, 7차 교육과정이 두 개야. 7차 교육과정 개정 7차, 그리고 너희가 배울 거는 8차 교육과정. 그 통합과학이 개정 7차부터 들어가고, 그 7차 교육과정에 융합과학이 잠깐 있었어, 몇 년간. 근데 그 융합과학에서는 화학적 진화를 거의 맞다고 받아들이고, 화학적 진화에 대한 설명이 더럽게 많았어. 진짜로.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제 이걸 이제 과학자들 증명하지. 요런 기체 넣어주고서 이제 전기를 가했더니, 자, 전기 가해주고 물을 뿌려줬더니 그 물 속에 이런 유기물들이 발견이 된 거야. 이제 밀러라는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요 유기물 만들어졌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세포성 물질이 되고 세포막이 만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RNA가 딱 나타나면서 세포가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주구장창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7차 교육과정 가면서 이거 쑥 들어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해 열수구설이라는 게 있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것 중에 얘를 이제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야. 자, 심해 열수구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자, 요런 어떤 마그마라든가 이제 그 화산 활동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부분이지. 그래서 요 심해 열수구라는 거는 이제 뭐 바닷속에서 화산 활동하고 우리가 이제 해령이라든가 해국 요런 것들 자 요런 부분인데 이 심해 뜨거운 부분에서 자 여기가 유기물이 합성이 되고 자 여기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생명체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야. 자 그게 일단은 뭐냐면 요 화학 반응은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리고 바닷물에 농축이 되잖아. 근데 우리 배웠지. 2학년 때 숙권할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여기가 심해 열수구가 어디냐면 심해층에 있단 말이야. 심해잖아. 심해층. 그럼 수온약층 때문에 혼합층하고 심해층은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수온약층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유기물이 바다에 오더라도 자 얘네들 혼합층에만 있는 거지 밑에 심해는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심해에는 생물들이 살잖아.
그리고 이런 뜨거운 부분에 보니까 거기에 유기물들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도 생명체, 뭐 세포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 미생물도 많고 그 주에도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럼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은 자 화학적 진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 심에 있는 어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유기물들 거기 있을 거고 여기에 에너지에 의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생명체로 바뀌었다. 그래서 심의 열수구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생각해봐라. 자, 광합성 세균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심해에는 공기가 전달이 안 되잖아. 근데 심해 바다에도 물속에 산소가 있어. 그래서 그 산소를 이용하는 바다 생물이 되게 많어. 그럼 이건 뭐냐 이거야. 그치? 자, 심해 바닥에는 말이야. 망간 단계라는 것이 있다. 망간이 즉 금속이잖아. 그래서 그 금속 망간에는 뭐 망간 단계가 덩어리 우리 금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망간도 있고 니켈도 있고 철도 있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야? 전기 전도성을 갖는 거거든. 우리 그 물의 전기분해 기억나? 그럼 물 전기분해 되면 수소하고 산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이거든. 그러니까 그 망간 단계가 일종의 어떤 전원 장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전기분해가 되고 심해서 그래서 산소가 막 만들어진 걸 얼마 전에 발견한 거야. 이걸 우리가 암흑산소라고 하잖아. 암흑산소. 이거 작년에 수업하면서 내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암흑산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줬지. 그래서 그 암흑산소가 나오면서 이게 더 받아들여진 거야. 왜 공기에 있는 산소가 분명히 심해층까지 못 가는데 왜 거긴 왜 산소가 있지? 거기 왜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있지? 암흑산소가 만들어져서 그래. 암흑산소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심해 열수구설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외계 유입설. 그러니까 생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에서 시작하잖아. 자, 이게 외계 우주에서 오는 운석이나 소행성 이런 데서 보니까 거기에 유기물들이 있다는 거야. 그 유기물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왔을 거 아니야. 충돌하면서. 그래서 유기물이 우주에서 기원된 유기물. 그러니까 요즘 운석 같은 경우 보면 유기물들이 막 발견되거든. 자, 우리 그 DNA, RNA를 구성하고 있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염기들 자, 운석에서 다 발견이 돼. 그래서 외계 유입설. 요것도 지금 이제 그래서 오히려 심해 열수구설하고 외계 유입설 요 두 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 화학적 진화는 쏙 들어갔어. 지금 이제 화학적 진화 얘기 안 해.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요겁니다. 자, 여기 하나씩 볼까? 자, 성우는 성간 물질이 중력 작용은 아니지. 자, 원래 우주에 있는 거구나 아니면은 자, 행성상 성운이거나 초신성 성운. 자, 가해 과정에서 자, 어차피 요 과정은요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알겠니? 자, 별의 중심부 온도는 올라가죠. 자, 처음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것은 헬륨이다. 그치? 수소가 헬륨 되는 거. 그냥 그대로. 자, 여기 보자. 자, 중심에 뭐가 있어? 그 얘는 어떤 별이야? 지구라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10배 이상. 자, 그러면 중심에는 철이 있죠. 주계열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주계열성은 중심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얘는 지금 뭐냐면은 초거성 상태라는 거지. 자,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진다. 그치?
자, 시간이 지날수록 철 핵융합반 일어나 안 일어나?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안 일어나.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초시성 폭발.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 보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비교. 자, 이렇게 같이 비교해. 그럼 가는 중심의 탄소, 산소야. 태양과 비슷하잖아. 자, 얘는 태양보다 10배 이상. 그치? 10배 이상 큰 거지. 자, 그럼 중성자 별이 되는 거는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지. 그치? 자, 나의 질량, 태양 질량의 10배가 된다. 그치? 1배와 10배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거 없으면은 이유는 10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이렇게 가야지. 자, 중심부 온도는 당연히 나가 높아야지. 야, 이 정도만 나오면 식은 죽먹기인데? 자, 이거는 됐고. 자, 태양계 만들어지는 과정. 자, 태양계 성운의 수축 또는 초신성 성운의 수축이지. 그래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고 원시 원반에서 원시가는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자, 얘네들이 원시 행성 자, 행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중심 온도 당연히 무조건 높아지는 거야. 수축의 에너지 있기 때문에. 자, 태양계 성운의 모든 물질이 아니지. 모든 물질 아니야. 자, 태양계 성운 중심 밀도는 당연히 나가 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지, 이건. 뭐 당연한 거 물어보고 그래. 그치? 이것도 됐고. 자, 지구형하고 목성형 비교하는 것도 잘 나와. 이거 중2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때 그치? 네. 밀도 높고 반지름 작으니까 지구형. 얘는 목성형. 그래서 A는 철과 산소 아니죠. 자, B는 암석. 그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이건 그냥 가벼운 내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미행성체가 충돌했어요. 마그마가 바다 형성됐고, 자, 원시지가 원시 바다. 자, 당연히 A 과정, 온도 당연히 높아지지, 충돌하면서.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고, 자, B의 과정에서 충돌하지 않았다? 아니, 충돌이 감소하는 거야. 됐지? 자, C 과정이 아니지. 요 이후에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만 답이 된다.